어머님들의 지상 과제와도 같은 한글 떼기의 진짜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 혼자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스스로 책 읽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신다는 말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동화로 한글 떼기를 꼭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화로 떼면 좋은 점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동화를 듣는 동안 상상하는 아이, 내용 파악을 쉽게 하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한글을 뗐다고 해서 또 글자를 안다고 해서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낱말을 안다고 해서 문장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동화를 듣는 동안 아이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엄지공주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커다란 코끼리의 고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며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것입니다. 또 줄거리가 있는 책을 통해서 어휘력은 풍부해질 것이며 그 속에서 내용 파악을 쉽게 하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 평생 책을 친구로 느끼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아닌 부모님의 생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오북의 효과음이나 성우의 구현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동화를 듣는 동안 아이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겼을 때에 오디오북은 대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의 생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일 똑같은 책만 읽으려고 하는 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아이에게 읽혀주고 싶은데 아이는 부모님들 마음과는 다르게 읽으려고 하는 책만 고집부릴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책 한 권에 불과하지만 아이는 같은 책일지라도 읽을 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매일매일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글 학습은 아마도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부일 듯 합니다. 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린 무서운 경험이 있다면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 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있어서 초기 경험은 아주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주입식 교육으로 한글 떼기를 시도한다면 한글은 뗄지 모르지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남게 되어서 공부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책도 멀리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책으로 놀면서 책 제목을 짚어가며 읽음으로 글자라는 것에 노출된 아이는 자연스럽게 글자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길거리의 간판 글자나 과자 봉지 이름, 친구 이름 등을 읽고 싶어하는 아이가 됩니다.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거리의 간판을 미용실, 맛있는 갈비 이렇게 글자를 드문드문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의미까지도 궁금증이 생기는 아이가 되겠죠. 놀다 보니 공부가 된 것입니다. 동생 스트레스가 많은 미운 4살들, 미운 말들 진짜 많이 합니다. 싫어, 엄마 미워, 동생 때릴 거야. 이것 말고도 엄청 미운 말들 많이 해서 부모님들 속 터지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누가 그런 미운 말 하랬어? 응? 동생이잖아. 울지마 뚝. 이렇게 아이를 달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혹은 아이가 울며 떼쓰며 뭔가를 막 요구를 하는데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도통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달래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야단치기도 하시는 일들 진짜 많으셨을 텐데요.
아이는 말이 서툴고 자기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울며 떼쓰는 일들이 생길 테고, 부모님 또한 슈퍼맨이나 능력자가 아니기에 어린 내 아이와 대화 방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이때 아이에게 읽어줬던 동화 내용이 부모님에겐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곰돌이가 어떻게 했더라? 오늘은 어떤 바지를 입고 갈까?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읽었던 생활동화를 인용하기도 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법을 읽었던 동화 내용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초등, 중, 저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읽어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크면서 다양한 책을 읽게 되면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폭도 넓고 깊어져서 독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엄마, 옛날 왕들은 왜 아래서 태어났을까요? 이럴 때 함께 아이와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읽었다라면 그러게 아래서 나온 왕이 어느 왕이었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넓어지겠죠. 아이가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신다면 아이 혼자, 아이 스스로 책을 읽기를 바라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찍 한글을 떼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데, 그럼 한글은 언제 떼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 어머님들 많이 하세요. 이 말은 아마도 마음껏 그림을 보며 상상해야 될 때에, 그림보다는 글자를 보기 때문에 상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일 텐데요. 내 아이가 한글을 뗐다고 해서 줄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글을 줄줄 읽을 만큼 글자에 대한 인내심이 많지 않아요. 다만 억지로 글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글을 알면 좋은 점은 길거리의 간판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이 궁금해지고 질문이 많은 아이가 될 수 있고, 또 정보 소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를 정하지 마시고 동화책을 통해서 동화책을 마음껏 읽어주시고, 또 3살 후부터 제목을 통해서 음절 감각 훈련을 하시며 한글 떼기를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쓰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